바람피는 거지 같은 것들. 현재 저는 이혼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유부남 남친이 있다는 글을 보고 빡이 쳐서 글을 씁니다. 제 남편도 바람이 주특기인 놈이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제가 봐주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죠. 바람핀 거 걸리고 4개월도 안 지나서 또 바람을 피우더군요. 일단 제가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졌다고 폰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한다고 일부러 술자리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놈 잘 때 카톡 스샷 통화 내역 다 찍어놨습니다. 블랙박스도 꼼꼼히 확인해서 동영상으로 남겼고요. 그리고 증거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돼서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소장이 날아갈 때까지 그냥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는데 최대한 참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소장 받고 난 뒤 그 상간녀랑 남편은 화들짝해서 오해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남편에게 나는 너랑 이혼 안 해. 상간녀만 조질 거야. 라고 말했고 남편은 결국 가출해서 그년이랑 동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전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상간녀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고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신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까지 내용 증명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사를 걸면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민사 걸고 통장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1년 4개월 만에 승소해서 월급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또 내용 증명하여 보냈습니다. 결국에 그 여자는 회사에서 잘리고 퇴직금도 감내 조치를 해놓고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러자 그 천년의 사랑 같은 남편과 상간녀 싸우고 헤어지더니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너랑 이혼 안 한다고 말하고 일 다니고 제 생활 열심히 했고요. 남편은 결국에 시댁으로 가서 생활하고 별거 아닌 별거 상태로 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는 SNS를 봤습니다. 결혼식장 날짜 다 아는 순간 저는 판결문과 둘이 나눈 카톡 프린트하고 블랙박스 USB에 담아 그 상간녀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통에 제 남편 이름으로 5만원 축의금 냈고 사돈되실 어른들한테 가서 증거가 담긴 봉투를 건네고 시기 끝나면 보시라고 말하고 집에 왔습니다. 결국 그거 보고 혼전 임신이지만 결혼식만 치른 채 그 상간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남편이 저보고 끝난 사이인데 뭐하는 짓이냐? 라면서 노발대발하길래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거야. 누가 먼저 꼬셨든 넌 가정을 지켰어야 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제가 저런 불행을 겪게 했어. 너는 나, 저 여자랑 결혼할 남자 이렇게 셋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야. 네가 그런 거니까 앞으로 바람필 때 늘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이혼 소장을 내밀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친정 부모님과 동행해서 부모님은 그놈한테 개쌍욕을 퍼부으셨고 고소를 한 해 만에 하길래 고소하는 순간 이유는 없어. 너가 또 누군가 만나고 있는 거 알아. 걔 인생도 한번 나락 보내줄까? 라고 했더니 입 닫고 조용히 이혼 절차 밟았습니다. 지금 유부남 만나시는 연님들아, 결혼식장에 저같이 판결문으로 축의금 내서 잣대기 싫으시면 남의 남자랑 처자는 짓 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바람피는 분들아, 울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겁먹지도 마세요. 애 있어서 이혼 안 하고 ATM으로 쓰시려면 쓰세요. 단 상간녀 소송은 꼭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그놈한테 꼭 말해주세요. 네가 제 인생을 망쳤다고. 네 양심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책하고 죽고 싶길 바란다고. 최고의 복수가 잘 사는 거라는 말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잘 괴롭히다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괴로워서 그렇게 안 하면 이혼하면 그때 뭐라도 할 걸 후회합니다. 꼭 복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상간녀 미친 것들아, 니들이 뭐 잘난 줄 아냐? 니들이 만만해서 데리고 자는 거야. 병구들아. 추가 글입니다. 남편이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추가합니다. 이혼 소송할래? 아니면 위자료 줄래? 그래서 위자료 받았고요. 상간녀 소송 판결문은 그 여자한테만 쓰고 끝내면 아쉽죠. 그놈이 재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한테 안 보냅니다. 그 집 어르신들한테 보낼 겁니다. 바람만 핀 거 아니고 돈 주고 여자 만난 증거들 다 있습니다. 저는 또 존보 중입니다. 그리고 결혼 깨진 그 상간녀가 또 재혼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절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나는 사람에겐 밝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 어른들은 모를 테니 전 그쪽에 판결문 보낼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망쳤으니 저는 평생 걔들 인생 망칠 겁니다. 저한테 징그럽다 하실 수도 독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괴물로 만든 건 그들이지 저는 원래 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살지 마세요. 댓글입니다. 2021년 들어 결시친에서 본 사연 중 최고의 사이다. 최고예요. 언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상간 남녀들이 무슨 천년의 사랑인 양 애절한 척하는 게 제일 역겹더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에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소송하는 거 아니죠. 존버하다 보면 갚아줄 날이 옵니다. 소송은 합법적 수단인 거고 쓰니 행복하세요. 글 삭제하지 마시고 선례로 남기세요. 사람 아닌 것들한테는 말로가 어찌 되는지 보여주고 피해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게요. 글만 봐도 속 시원하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그동안 글쓴이 속은 속이 아니었겠다 싶네요. 앞으로는 행복하시길. 변호사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간녀 떠벌리겠다고 직접 나서서 명예훼손 처벌받을 필요 없이 실제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이름으로 상간남녀 회사 인사과에 직접 저렇게 내용 증명 보내는 식으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현재 이런 불륜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이니 인사과에서 참고하시라고요. 이러면 인사과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명예훼손 의도 없이 사실관계를 참고용으로 알린 게 돼서 명예훼손 처벌 안 받고도 회사에 소문내는 방법으로 자주 쓰인다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개월의 아기를 둔 31살 주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그냥 주저리 쓰다 보면 너무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추려 써보겠지만 좀 많이 길 거예요.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저는 1살 연하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근사한 외모도 아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는 모습이 참 해맑았고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반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 월급이 얼마인가 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때 전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충청도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주말마다 만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서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서울로 오자 3일만 쉬고 면접을 다녀야겠다고 했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지 입으로 그랬거든요. 난 3일만 쉬어도 몸이 근질거리더라. 라며. 저도 직장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알아서 면접을 잘 보겠거니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 몇 달. 혹시라도 제가 왜 직장을 구하지 않냐고 물으면 면접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건가 싶어 괜히 자존심 건드리는 일인가 싶어 꾹 참고 있었죠. 그것이 화근이었나 봅니다. 이 사람 그냥 주구장창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PC방을 간다거나 5개월 만에 뒤룩뒤룩 살만 쪄 있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언제부터 일할 거냐고 묻자 나도 면접 볼 만큼 봤다. 근데 오라는 데가 없더라. 울면서 말하더군요. 눈물을 보자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후론 그냥 알아서 잘하리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싶어 체념 아닌 체념을 하며 저 혼자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 몸도 많이 안 좋았고 혼자 집세, 생활비에 감당하기가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울더라고요. 헤어질 순 없으니 서울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집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한 뒤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그전에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살이 얘기는 짧게 표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치매가 걸리신 할머니가 계셨고 술주정을 독하게 하시는 시아버지가 계셨고 저는 그냥 돈 안 받는 가정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후 시아버지와의 언쟁 속에 저는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다시 주말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서로 사랑했기에 헤어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다 하자 좋아하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의 아이를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해 9월에 저는 지금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맘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 왔고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했기에 전 하루에 끊어 자는 잠으로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경도 곤두 서 있었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짜증을 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울었기 때문에 아이 옆에서 자야만 했고 제 남편은 몸부림이 심해 아이 옆에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충실했고 아이 아빠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잠깐 아기 목욕하는 것만 도와주고 TV 보고 자버리는 남편. 아기랑 하루에 놀아주는 시간이 고작 20분도 안 됐고 휴일에는 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거나 제가 주방에 있을 때 아기 좀 봐달라고 하면 아기를 안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좀 가지고 놀아주라고 하면 그냥 한 3분 정도 하는 신용만 하고 컴퓨터 앞에 같이 앉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밉더군요. 뭐라고 하면 맨날 뭐라 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잦은 다툼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아기가 돌이 되었고 돌잔치를 여차저차 잘 마쳤습니다. 그 후 한 달 반 뒤 남편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퇴근하면 매일 10시, 11시, 토요일에도 무조건 출근, 퇴근하고 돌아오면 편의점 간다고 또 1시간, 이상하더라고요.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캐물었습니다. 바람 피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무슨 바람을 피겠냐? 바람 피울 돈도 없어. 헛소리 하지 마. 돈 벌어다 준다고 야근하고 그러는데 힘들게 하지 말어.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저 혼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예민해져서 그럴 것이다 하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끊임없이 늦게 퇴근을 했고 제가 의심을 할 때마다 남편은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통화 내역서 뽑아줄게. 라고 큰소리 뻥뻥 쳐대더군요. 송대관이야? 그래서 믿었습니다. 내역서까지 뽑아다 준다는데 정말 오해한 게 맞겠거니 하고 그러나 내역서는 한 번도 뽑아오지 않았고 저도 그냥 바빠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카드를 쓸 일이 있어 카드 좀 쓰자 했더니 못 쓰게 하더군요. 한도 초과했다고요. 분명 쓴 게 없는데 한도 초과라니 이상해서 카드 내역서 좀 보자 했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도 카드 내역서는 보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아기 장난감 사주라며 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 장난감 사주고 남은 돈으로 조그마한 트리를 샀습니다. 아기가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도 트리를 보더니 반가워하더군요. 그러더니 크리스마스 날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며 그날 이 트리를 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보고 싶다면서요. 굳이 크리스마스에 일을 나간다는 것도 기분이 별로였고 트리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특근이므로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엔 토요일에도 잘 안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당일 그날은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도도 꽁꽁 얼어 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굳이 나가는 남편을 보며 오전 근무만 하고 들어와서 수도 좀 녹여주길 당부했습니다. 물이 안 나왔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도 씻을 수 없었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아이에게 이유식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지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아기가 밥도 못 먹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시쯤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7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더니 밖에 나가보더라고요. 너무 꽁꽁 얼었으니 여관 가서 자야겠다. 내일 사람 불러서 녹여야겠어. 라고 하더군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일찍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왔냐고 하니 뭐만 안 되면 다 내 탓이라 하네 방구같이. 이러더군요.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제 머릿속엔 빨리 우리 아기 밥 먹이고 씻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관에 가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렇게 또 아무렇지 않게 연말이 되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 돌아왔고 1월 1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특근을 나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간만에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하던 중 띠리링 하고 무엇인가 올라오더군요. 뭐지? 하고 눌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은 후 제가 남편 몰래 문자 인증을 받아놓았던 걸 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문자였습니다. 아주 다정한 말투의 문자요. 순간 손이 떨렸지만 혹시 잘못 온 것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5분이 채 안 돼서 똑같은 번호로 또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아, 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확실했구나 하고요. 그
그 후로도 몇 번의 문자가 더 들어오더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날 만나기로 한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문자 메시지에서 내 남편이 뭐라 했을지 뻔히 보이더군요. 보고 싶다고 하니 자기도 당연히 그렇죠 라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아주 오랜만에 일찍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또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1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사 치고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조용해? 물었더니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금방 들어갈 거야. 끊어.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한 것이길 바랬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더군요. 화를 참지 못한 저는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말해보라 했더니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냐? 라며 또 똑같은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내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로 한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얼굴이 빨개지며 그래, 나 여자 있어. 그러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잠자리도 했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깊은 관계는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재차 물었더니 그래, 했어. 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 건 11월부터 만났고 12월부터 잠자리를 했으며 남편이 일하는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 때도 새해에도 모텔방에서 있었더라고요. 트리도 둘이 분위기 잡으려고 가지고 나왔던 거였죠. 정말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것보다 우리 아들이 굶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짓 하느라고 바빠서 집에 안 왔다는 걸 생각하면 애비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늦게 들어왔던 이유도 그 여자애랑 같이 있었던 것이었고 주말에 우리 아기 핑계대며 추운이 집에 있으라고 하며 마트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그 여자애랑 놀러를 가기 위한 핑계였으며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의점에 갔던 것도 그 여자애랑 통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여자애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죽어도 안 된다며 울고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전 기억합니다. 눈이 빨개져서 들어온 남편을,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던 그 말을. 이 밖에도 조퇴까지 해가며 그 여자와 만났고 둘이 같이 영화를 보고 와서는 남이 영화 보고 와서 해준 얘기 마냥 저에게 그 영화 어떻다더라 이러쿵저러쿵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기 유모차 하나 장만하자 해도 매번 돈 없어. 다음 달에 사자. 맨날 다음 달로 미루며 끝내 사주지도 못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아이 돌반지까지 팔아가며 모텔비에 썼으며 그 여자랑 쓴 돈인 줄도 모르고 빵꾸난 카드값을 걱정하며 친정에 손 벌린 저였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어쩜 그런 순진한 얼굴로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을까? 내가 이것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이 속고 살았을까 생각하면 제 자신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도 제 남편은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며 별거 3달이 넘게 생활비도 잘 안 붙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유아교육과를 다닌다는 자체가 전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저는 지금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좋게 해결을 보려 했으나 걸린 후에 남편의 행동에서 저런 아빠는 없는 것이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 어렵게 선택했습니다. 많이 추린다고 추렸는데도 내용이 상당히 기네요. 이후에 기막힌 일도 많았지만 그냥 여기서 글을 줄이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쓴 사람입니다. 전 그냥 속도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이나 한번 해보자 싶어 빙산의 일각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네요.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겐 증거는 어느 정도 있어요. 녹음, 네이트온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 복사, 카드 내역서, 그리고 두 쓰레기들이 불륜 사실 인정한 자필 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둘 다 고소만은 제발 참아달랍니다. 남편은 나 빨간 줄 가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질 텐데 그럼 양육비를 제대로 못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여자애는 범죄자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라네요. 한마디 해줬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너희들의 파멸이야. 댓글입니다. 남자들은 마누라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설레임, 두근거림, 사랑의 감정을 잊고 있나 본데 남자들아, 너한테는 익숙한 마누라의 웃음이 너한테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마누라의 모습이 너한테는 익숙하다 못해 질려버린 마누라의 행동이
다른 남자에게는 색다른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지금 네가 설레어야 하는 또 다른 여자, 그 여자도 몇 년 지나면, 아니 혹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평범해지고 지루해질 거야. 너흰 그런 놈들이니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아줌마분들, 어머니의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 삶에 치이고 바쁘기만 한 하루를 쪼개서라도 자기 자신을 가꿉시다. 충분히 우리도 가꿀 수 있는 여자들이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여자들이잖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정말 발정난 강아지들 같아. 지 자식 굶고 있어도 딴 년이랑 모텔방에서 뒹굴고 자식 돌반지 팔아다가 저런 짓 하는 게 사람이냐? 그런데 걸려도 저 뻔뻔스러운 대답은 뭐지? 저런 인간을 위해 아까운 몇 년을 버린 걸 생각하면 정말 화딱지 납니다. 님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증거란 증거 다 모아서 그년도 남편이랑 개놈도 깜빵으로 쳐넣어버리고 면상도 못 들고 다니게 하세요. 남자들은 꼭 저래. 마누라는 그냥 애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지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냥 집에 있는 안전빵. 그래, 딴 년이랑 그렇게 즐기고 살아라. 늙어서 네가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나 보자.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가입니다. 긴 글 잘 읽었습니다.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남편을 앞으로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모두가 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이란 것에 막상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셔야겠죠, 물론. 지금 하신 상태인지 앞으로 하셔야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첫 번째, 통화 목록. 이는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명의자 할애비가 와도 통화 목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힘이 아니라면 말이죠.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간통죄이든 뭐든 고소를 하고 난 뒤에 경찰의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서만 명의자가 아닌 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자까지. 두 번째, 카드 내역서.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내역서는 통화 목록과 동일하게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서라는 것이 있죠. 카드 내역서는 핸드폰 요금 고지서와는 다르게 카드 내역서 안에 카드를 사용한 장소, 시간을 초 단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의자의 주소로 수령하고 있는지 이메일로 수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인 대신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령 방법은 잘 알고 계시겠죠. 다만 이메일로 수령을 받으면 이메일에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할진데 사정을 모르니 이 부분도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애매하군요. 집으로 수령을 했다면 남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때문에 이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위 같은 상황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셨을 겁니다. 알기가 쉽지 않겠죠. 세 번째, 녹취입니다. 통화에 대한 내용은 필요 없고 부인과 남편 간의 증거가 될 만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음성 녹음 기능은 모든 스마트폰은 고성능 마이크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눈치채지 못한 장소에 음성 녹음 어플을 가동시켜 꼭 사실적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장하셔놓고 남편에게 절대로 저장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른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뭐 했느냐, 잠자리를 했느냐, 지 아무리 울고불고 짜도 이미 마음을 벗어난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유도하십시오. 사실을 말하길 유도하십시오.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좋게 좋게 상대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실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게시글처럼 남편이 있는 사실을 말을 했다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화가 나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상대가 저지른 사실을 꼭 실토하게 만드십시오. 녹음된 녹취록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USB에도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의 분실, 파괴 등의 증거에 대한 인멸,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꼭 다른 저장 매체에도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꼭. 마지막으로 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이지만 고도의 심리 상태를 잘 견디어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지인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혼자서 처리하시기엔 20개월 아기와 본인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변호사도 많은 변호사가 있어요. 돈만 받고 어쩔 수 없다만 연발하는 변호사 수두룩합니다. 꼭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두서없이 쓴 글 아닙니다. 꼭 댓글 확인하시어 저런 놈은 대한민국에서 씨를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에 대한 보충, 확인, 확보 중요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제 남편이 아기 돌반지까지 팔아가며 바람을 폈다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이후로 이혼 소송과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였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 상간녀가 자취하고 있는 충청도 쪽의 경찰서로 넘겨졌으며 제게는 남편과 그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 각서가 있었고 상간녀가 또박또박 언제 어느 지역의 여관으로 갔었다와 잘못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등의 통화 녹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경찰서에서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 차례의 대질신문이 있었습니다. 대질신문 때 제가 통화 녹음한 것을 형사님께 들려드렸고 그 통화 녹음을 들으신 형사님께서는 그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시며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묻자 그 상간녀는 저 남자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이 여자가 당신이 이러면서 저에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더군요. 마치 저에게 한 대 얻어맞으려는 듯이. 형사님이 어이없어 하시며 그런 관계를 했던 안 했던 간에 크리스마스 때나 1월 1일에 만난 거에 대해선 미안한 감이 전혀 없느냐는 말에 이 여자는 이웃집 남자랑 밥도 안 먹나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형사님이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는 가족과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부남과 그런 날에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라는 말에 저도 가족 있거든요. 제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저 여자와 남자를 상대로 부부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사범 계열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자기 미래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인간 같지 않아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저에게 피임기구 얘기를 한 것이 생각나 통화할 때 남편에게 피임기구 썼냐고 묻자 있을 땐 사용했고 없을 땐 안 썼다고 말을 했다고 형사님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그땐 와이프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에 화가 풀어질 때까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겁니다. 라며 또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와 입을 맞춰 지가 상간녀에게 관계했다고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 상간녀는 들어준 것뿐이 없다 라며 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제 앞에서 눈 하나 꿈쩍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조사 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 남편이 그 상간녀의 자취집에 살고 있더랍니다. 상간녀는 지금 방학이므로 집 본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방학 동안 그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묻자 제 남편이 통사정을 하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참나, 지 집 놔두고 거서 뭐하는 짓인지. 그렇게 대질신문이 끝나고 형사님께서 녹취록을 떠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형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며 녹취록 뜨지 말라고 괜히 비싼 녹취록 떠서 보내봤자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똑같은 말할 게 뻔한데 돈 낭비라며 보내지 말라더군요. 그 후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이번엔 카드 내역서로 다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핀 사람이 여관비를 자기 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그 상간녀도 마찬가지로 그 상간녀 말에 따르면 자기는 부모님이 매우 엄해서 그냥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신다는데 그런 부모 밑에서 카드를 긁었겠습니까? 결론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 남편은 모텔방에 갈 때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했었고 현금 서비스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 조사를 안 할까요? 커피숍, 영화, 밥 먹을 때 쓴 돈은 모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뭐해도 또 거짓말 하겠지만요.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으므로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하더군요. 법이 참 우습네요. 이런 식의 법이라면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수로 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란 말입니까? 경찰이랑 모텔방을 덮친다 한들 안 했다면 그만이라는데 무슨 수로 그 증거를 만들어 올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그런 쓰레기들도 인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 하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얼마 전 조사에서 형사님에게 제 아이 얘기라며 지가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럼 애 있는 애 아빠가 애기 돌반지까지 팔아가면서 애 굶고 있는 것도 뻔히 알면서 저녁 늦게 들어온 건 뭐랍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지.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싶네요. 이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남았네요. 아직도 이 애아빠라는 작자는 이혼 소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얼른 그 쓰레기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네요. 하루빨리 이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그 쓰레기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나마 속은 좀 후련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교사란 직업이 얼마나 소문 타는지 모르나 보네요. 저 같으면 여자 쪽 신변 확보해서 주위 다 알리고 그쪽 부모님께도 조용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아신다면 학교 쪽에도 조용히 정보 흘리겠습니다. 취업이 된다면 취업된 곳에도 정보를 날려주고 평생 주운 글씨가 뭔지 알게 해주고 싶네요. 물론 제일 더럽고 못된 놈은 님 남편이죠. 아무쪼록 위자료 양쪽에 신청하셔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글쓰님 꼭 승소하시길 바래요. 윗대가리들 하도 그런 잦은 소송이 많아서 그런가 아예 막아놓을 생각인 건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의 법을 제대로 알고 왜 이 법이 생겨났는지 아는 말 그대로 정의를 아시는 법주인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힘내시고 꼭 승소하세요. 걱정되는 게 그 여자 부모도 그 여자와 같은 종족이면 어째. 나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변호사를 알아보셔야겠어요. 힘내세요. 반대는 상간녀 너냐? 추가 글입니다. 몇몇의 리플 중에 그 자취방에 찾아가 속옷을 가지고 의뢰하라고 했는데요. 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들 지금은 소용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후에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 자취방에서 나와 대전에 있는 여관에서 달방을 얻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간녀 부모는 모르는 듯 합니다. 끝까지 감출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민사소송 남았으니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지금 저와 같은 처지이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꼭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답니다. 꼭이요. 애기 묻은 휴지도 소용없답니다. 제 아는 분이 지금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미적미적하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미 말을 맞추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빠른 고소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빨리 한다고 한들 구속수사도 아니고 불구속수사인데 전화통화해서 말 맞추면 끝 아닌가요? 여튼 이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이 나라 법이 이런 걸 어찌하겠습니까? 비록 그것들은 죗값을 받지 않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벌은 살면서 무엇으로든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니까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믿어볼 따름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애아빠랑 상간녀는 봐라. 애아빠랑 너 자꾸 애빌미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 솔직히 지금 몇 달째 우리 아이 기저귀 값도 신경 안 쓰고 잠수 타서 잘 살고 있잖니. 그러니까 자꾸 구차하게 애 앞세워서 불쌍한 척 하지 마라. 그리고 상간녀 너는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유치원 교사 잘할 것 같니? 똑바로 살아라 불쌍한 쓰레기들아. 지금 니들은 자축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훅폭풍이 무섭지도 않드냐? 네가 어디 유치원 교사가 되는지 내 꼭 지켜보마.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바람핀 남편에 대한 사연이었어요. 남자가 초반부터 참 별로네요. 일도 안 하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뭐라고 하면 뭐라 한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 결국 바람나고 장모님이 준 돈으로 산 트리는 상간녀한테 왜 가져가는지 너무하네요. 아내한테 짜증내던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올 초에 결혼한 20대 후반 새댁입니다. 시댁에서 아니 정확하게 시고모댁에서 저와 신랑 보고 얘들은 싸대기 한 대씩 맞아야 해. 라고 하셔서 진짜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여쭤보려고 글 써요. 너무 자세한 시기는 좀 그래서 뭉뚱그려 쓰겠습니다. 올 초 1, 2월에 결혼했고 양가 부모님과는 작년 3, 4월쯤 상견례를 했습니다. 신랑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신 건 아니라서 시어머님, 시아버님 다 같이 가끔 식사도 했어요. 작년 초 결혼 얘기 오가며 남편 친할머님, 할아버님께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작은아버지는 외국에 사시는데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오시고 오실 때마다 조카에게 미리 연락 주시고 약속 잡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셨다고 해요. 작년 여름에 들어오시면서 신랑에게 미리 연락 주셔서 결혼할 여자친구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부르셨어요. 저도 미리 시간 비워두고 같이 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렸고요.
문제는 시고모님인데요. 저도 고모님만 못 배워서 한번 뵙고 싶어서 신랑한테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신랑이 고모 편하실 때 한번 뵙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뭐 딱히 언제 어디서 보자 말씀이 없으셔서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요. 시간이 흘러 추석이 됐고 명절에 할머니 댁에서 모이는데 추석 3일 중 일부러 고모 오시는 날 같이 찾아뵐 일정을 잡았어요. 고모 언제 오시는지 시아버지께 여쭤보고 날짜 정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일하시는데 스케줄 근무라 그날 갑자기 못 오시게 되어서 아쉽지만 딸 둘만 미리 오고 고모랑 고모분을 못 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저희 집에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고모한테는 신랑이 나중에 편하실 때 따로 뵙자고 연락 남기고 고모도 알겠다고 추석이 지나갔어요. 그 이후 또 바쁘게 살았어요. 일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느라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모네 딸 셋이 있는데 27, 26, 24 모두 미혼. 중간에 결혼식 4달쯤 전에 첫째 딸한테 연락이 와서 청첩장은 나왔냐? 나오면 엄마도 보내주고 삼촌도 보내줘. 날짜 시간 물어보시더라. 라네요. 결혼식 날짜, 시간, 장소 어른들께 다 미리 알려드렸었죠. 우리 엄마랑 할머니 한복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데 보통 청첩장은 빨라야 2달 전에 하는 거고 한복은 1~2달 전에 하지 않나요? 양가 어머니들 한복 대여하신 데서 해드리고 할머니는 옷 사 입으시라고 저희 부모님이 100만원 드렸어요. 아니 근데 고모는 왜? 아니 그걸 고모 딸이 왜? 그래 뭐 이건 애교죠. 자기 말로 챙겨주는 거라니 고맙다 치고 신랑이 그냥 적당히 답장하고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잘 쳐냈어요. 하여튼 결혼 다가왔을 때 한번 고모가 신랑한테 연락을 해서 1~2시간 후에 신랑과 신랑 동생이랑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저도 오라고 하셨는데 당일날 갑자기 주신 연락이고 신랑도 저도 각자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저는 부르신 것도 나중에 들었어요. 신랑도 당일에 갑자기 동생이랑 같이 부르니 어차피 안 되고 굳이 저에게 말할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1~2시간 전에 연락 와서 물어보셔놓고 엄청 욕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직접 따지기도 하시고요. 내가 불렀는데 니들이 안 왔지 않냐? 고모와 세 딸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저희 얘기를 엄청나게 했대요. 고모한테 청첩장도 직접 안 가지고 오는 게 무슨 경우냐? 내가 신부를 결혼식 당일에야 만나봐야겠냐? 청첩장도 안 주는데 왜 가냐? 라는 둥 저희 없는 자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욕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할머니는 고모가 서운해한다고 뒤에서 한 얘기 다 전하시며 집에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서운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될 일을 뒤에서 조카 며느리까지 싸잡아서 기본도 없는 취급하시니 솔직히 그 얘기 전해 들으니 그 이후로는 정말 바쁘기도 했지만 신랑도 저도 별로 뵙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먼저 연락드려서 뵙고 싶다고 편하신 날짜에 불러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딱히 말씀이 없으셔서 추석 때도 일부러 고모 일정 맞춰서 우리 집보다 할머니 댁에 먼저 갔고 그때도 못 뵙게 되어서 편할 때 알려주시라고 따로 만나자고 연락도 드렸는데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다들 시고모님께 부모님도 없이 찾아뵈어서 직접 청첩장 드리시나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가 고모들 이모들 삼촌들 밥 사주시면서 우리 사위라고 인사시켜주셨고 청첩장도 엄마는 엄마 쪽 어른들께 아빠는 아빠 쪽 어른들께 다 드렸거든요. 시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그런 자리 만들기 어려우니 고모한테 따로 인사드리려고 바쁜 와중에 여러 번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니 다들 고모님까지 직접 찾아가서 청첩장 드리시나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부모님이 자리 만드시거나 그냥 결혼식 당일에 뵙는 어른들도 많다더라고요. 그렇다고 고모랑 신랑이랑 엄청 가깝게 지내며 뭐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뵙고 그러는 사이도 아니고 명절 때나 1년에 2번 정도 보는 사이예요.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고모가 방구씨 키워줬어? 라고 묻더라고요. 비꼬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요. 누가 들으면 키워준 줄 알겠다. 학비 내주셨어? 결혼 선물은? 뭐 하나 해주신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부모 저버린 페류나 취급을 하시냐?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너한테 시어머니 대접받고 그 딸들도 시누이 노릇하고 싶은가 봐.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싶어요. 그냥저냥 못 들은 척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행 다녀와서 일이 터졌어요. 고모 첫째 딸이 신랑에게 카톡을 했어요. 왜 연락이 없어? 서운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신행 다녀와서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께만 연락드리고 고모는 따로 전화 안 드렸어요. 해도 반가워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작은 선물만 사와서 아버님 통해 전달했어요. 할머니한테 언제 갈 거야? 라는 둥 이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며 삼촌이며 다 연락했는데 우리 집엔 왜 연락이 없어? 우리가 결혼식도 참석했는데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겠어? 결혼식 날에 왜 우리한테 인사 안 했냐? 라는데 진짜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네요. 신랑도 열받아서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 하객 600명쯤 왔다. 사람 많아서 사진 찍는데 오래 걸렸고 바로 옷 갈아입고 내려가니 할머니도 고모도 너네도 없었어. 기다리지도 않고 갔는데 언제 인사를 하냐? 사진 찍다 말고 내려와서 인사하냐? 내려가자마자 할머니부터 찾았는데 가셨다고 하더라. 기다리지도 않고 가놓고 무슨 예의 타령이냐? 너 지금 선 넘는 거야. 적당히 해. 오빠, 자꾸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가 뭘 자꾸 선을 넘어. 진짜 어이가 없다. 뭘 기다려주고 인사까지 해주길 바래? 청첩장 하나 직접 안 가지고 와놓고선 할 말은 진짜 많나 봐. 오빠, 인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선은 오빠가 넘었어. 정신 차려.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빠. 진짜 다 쓰면 혈압 올라서 대충 적어요. 과장은 1도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안 봐주고 다 받아치니까 저기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여기저기 민폐 끼치지 말고. 지금 그쪽 하나 때문에 가족 파탄나게 생겼거든?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 어쩌고 저쩌고. 할머니가 우리한테 말 전한 걸로 고모가 왜 말하냐고 따지고 할머니랑 고모 딸들도 다 싸웠대요. 아니 뒤에서 험담한 거 반성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말 전한 할머니 잘못인가요? 애초에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뒤에서 앞에서 한 사람들 잘못 아닌가요? 이하 생략하고 그리고는 고모 막내딸한테 또 연락이 와서 가르치려고 들 거면 나이답게 행동을 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청첩장은 어른한테는 직접 얼굴 보고 주는 게 예의야. 시간은 많았다고 생각해. 비꼬면서 진짜 대화가 1도 안 되는 연락이 또 왔어요. 나중에는 고모한테도 전화 왔는데 무슨 결혼식 날 상황 설명을 해도 너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하지 말어. 아니 믿기 싫으면 거짓말인가요 참. 신랑이 고모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고모랑 나랑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딸들 단속 좀 하세요. 네가 와서 머리채라도 잡던지. 나도 서운해. 이러시고 그냥 결혼 전에 무조건 인사하러 왔어야 했는데 고모분의 조카는 인사하러 왔다고 비교하면서 무조건 우리 잘못이래요. 신랑도 대화가 안 되는 걸 깨닫고 그냥 포기하고 저한테 이런 가족들 부끄럽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망의 싸대기 사건은 이거예요. 할머니가 고구마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머니랑 통화하고 인사하고 끊으려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끊을 줄 몰라서 안 끊으셨나봐요. 바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얘들 지 고모한테 하는 짓 보면 싸대기 한 대씩 맞아야 돼. 고모부 목소리였어요. 진짜 잘못 들었나 하고 너무 손발이 떨리고 당황했는데 일단 그냥 얼른 끊고 통화 녹음 다시 들어보니 싸대기 한 대씩이라고 정확히 들리더라고요. 신랑 핸드폰은 늘 통화 녹음이 됩니다. 진짜 너무 눈물 나고 속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지.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내가 사춘기 때 우리 엄마 아빠 속 많이 썩여도 부모님은 싸대기 소리 한번 입에 올리지도 않으셨는데 혼낼 땐 혼내시더라도 귀한 딸이라고 저런 상스러운 말 한번 입에 담은 적 없으셨는데 진짜 서럽고 속상해서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까봐 이만 마무리할게요. 결정적으로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건 이번에 추석 때 할머니만 살짝 뵙고 왔는데 고모가 눈도 안 마주친다고 저희한테 말했다고 새딸들도 다 뭐라 한다고 속상해 하시길래 할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도 저희 다 느끼고 다 안다고 사실 이번에도 고모부가 말씀하시는 거 통화 끊기 전에 들렸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알았을 거다. 그 말하면서 제가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해서 울음을 못 참고 울었어요. 근데 방금 둘째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무슨 대화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으면서 왜 우냐? 우리 가족 욕보이지 말어. 라고 따져대는 카톡이 왔네요. 신랑이 어이없어서 부끄러워서 어디 말하고 다닌 적도 없고 니들이 할머니 탓하니까 할머니 아니었어도 우린 알았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대로 들었고 통화 녹음 되어 있으니 앞으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라. 라고 하고 차단박았어요. 안 그래도 마음 너덜너덜해진 저희 부부에게 상처되는 말은 자제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고모한테 청첩장 직접 못 드린 게 그렇게 싸대기 맞을 짓인 건가요? 댓글입니다. 아니 시부모도 아닌 고모네서 왜 저래? 차단 잘했어요. 다음에 또 뭐라 하면 신랑더러 알아서 해라, 말 전하지도 마라. 시부더러 고모랑 그 개차반 딸 셋 다 알아서 싸대기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해요. 그리고 안 보고 살면 되겠네요. 시부모 왜 이혼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저 고모는 어지간히 신우짓 했겠네. 처음엔 그 집 고모만 이상한가 했다가 그 집 첫째도 이상, 막내도 이상, 둘째도 이상, 고모부도 이상, 다 이상하네. 아들 없으니까 대신 시집살이 시키고 싶은 듯. 제 남편 외동인데 아직까지 시부모님 시집살이는 없어도 친척들 시집살이는 있었어요. 시작은 아버님 명절 때 늘 연락드리다가 한번 전화 안 받으셔서 전화 다시 못 드렸는데 며느리돌이 안 한다고 저 욕하더라고요. 집안 다른 며느리들은 명절 때 연락드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작은 아버님 댁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랑 말 섞기 싫어해서 거의 손절 상태예요. 나한테 대신 시부모 대접 원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차단시키고 욕해버렸어요. 시모 댁 딸들이 나 예물 받는 거, 혼수하는 거 다 끼어들더라고요. 좋은 거 해줄 필요 없다고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나 열받아서 남편한테 결혼 안 하겠다 난리쳤고 시어머님 미안하다고 우시고 지금까지 칼 차단 중이에요. 글 쓴 분도 한 번 잡히면 평생 시집살이 해야 돼요. 저 정도면 친며느리 친새언니한테도 못할 짓들 님한테 하고 있어요. 정신병구들이네요. 시모가 안 계시니 꼴에 지들이 어른 입네 하고 대접받으려는 심산이네요. 아마 시부모 혼인기간 동안에도 어지간히 설쳐댔을 것들이에요. 거기에 시부도 병구같이 중간 역할 안 했을 거고 시조부모는 방조 혹은 추임새 넣었을 거고요. 그냥 경우도 뭣도 없는 것들 다 차단받고 남편더러 아버지께 저것들과 있던 얘기 다 하고 통화 녹음 들려드리고 고모네 식구들 때문에 이러다 아버지 아들도 이혼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라 해요. 시부 선에서 뭔 조치가 있겠죠. 시부가 그것도 못한다면 뭐 시고모 가족들 포함 어른답지 못하게 양쪽에 말 흘리고 다니는 시조부모도 다 연락 끊는 거죠 뭐. 후기입니다. 사실 제가 막장 드라마 몇 회 분량은 쓸 수 있거든요. 진짜 있었던 일에 반도 안 쓴 것 같은데. 생각나는 몇 가지 썰 더 얘기하면 첫 번째, 결혼할 때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이 도움 주셔서 친정부모님도 시아버지도 집 일부 도와주신 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도 고모랑 딸들이 요즘 누가 돈 받아서 결혼하냐고 욕했다고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앞으로 효도하며 갚아나가자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 주시겠다는 걸 왜 본인들이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제가 할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치마 입고 갔는데 저 가고 나서 셋째 딸이 무슨 치마 짧지도 않은데 할아버지랑 큰삼촌이랑 오빠랑 다들 덮을 거 주고 방석 챙기느라 난리라면서 무슨 공주님이냐고 왜 지만 일 시키냐고 자기는 시녀인 줄 알았다고 투덜댔다네요. 그날 처음 만난 건데 제가 시녀처럼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나 봐요. 세 번째, 그리고 이건 좀 혈압주의인데 저희 신랑은 진짜 그동안 저한테 똥물 튀지 않게 하겠다고 혼자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냥 혼자 받아치며 무시하다가 너무 도를 넘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걔네 왜 그러냐? 버릇없다. 그냥 너희가 어른이니까 이해라. 하시길래 신랑이 강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아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가르칠 때가 있는 거야. 이건 고모랑 애들까지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으면 나랑 아내는 고아되는 거야. 아빠가 질서 잡아줘야 돼. 고모한테 애들 간수 잘하라고 한마디 해줘. 시아버지도 카톡 직접 보시고 좀 심하다 싶으셨는지 고모한테 한마디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길로 또 난리가 났었죠. 첫째, 둘째, 셋째가 할머니랑 큰삼촌한테 왜 말했냐고 따지던 말 그대로 적을게요. 아, 댓글에 초딩 중딩이냐고 나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할게요. 27살, 26살, 24살이라고 해요. 충분히 개념 있고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나이죠. 충고를 하고 싶었으면 나이값 좀 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됐어. 꼬여가지고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어린애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지. 지금 나이 많다고 자존심 부릴 일이야 이게? 앞으로 다른 어른들한텐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 제발. 둘째는 이번에 연락 왔을 때 우리도 참고 있으니 일 키우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오빠가 일 키운 거라는 생각 안 했어? 할머니한테 큰 외삼촌한테 말한 건 오빠야. 어제도 할머니 댁 가서 우리 엄마 한 소리 들었어. 그만 말하고 다녀. 우리 가족도 감정 안 좋은데 안에서 다 삭히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사람 못살게 굴면서 우리 신랑은 아빠한테 왜 말 못하나요? 아빠인데? 할머니는 이번 추석에 미리 갔을 때 또 저희 앉혀놓고 잘 좀 지내라. 고모가 나랑 눈도 안 마주친다. 내가 말한 게 잘못이란다. 고모가 어른이니까 너들이 먼저 찾아가라. 하시길래 할머니 잘못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희 할머니 아니어도 다 알았을 거고 우연찮게 통화 녹음도 있다고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첫째랑 셋째는 진작 차단했는데 어제 둘째한테까지 그리 연락이 와서 셋 다 차단해놨더니 셋째한테 인스타로 연락이 왔네요. 신랑이 원래 서로 팔로우 안 했었다던데 제 인스타도 몰래 와서 염탐했을 거 생각하니 소름 돋네요. 어제는 기분 나빠서 읽지도 말고 무시하고 계정도 비공개로 돌리라 했었는데 지금 보니 저렇게 또 보냈네요. 오빠, 우리 차단했어? 그 통화 녹음본 우리한테도 보내주라. 우리 아빠가 진짜로 싸대기 때리겠다고 한 건지, 우리 아빠 말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싸대기 맞을 짓 했으면 싸대기 맞고 끝내면 되는 거고 라고 했는지 우리도 궁금해서. 오빠, 할머니 거치지 말고 우리랑 직접 얘기해. 무서울 거 없잖아 서로. 통화 녹음 싸대기 한 대씩 맞아야 해. 아주 정확히 들리고요. 다시 들어보니 얘들 고모한테 연락도 안 했다고 개싸가지라고 하신 말도 있네요. 그리고 싸대기 맞을 짓 했으면 싸대기 맞고 끝내면 되고 이건 뭐 좀 더 나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참, 그들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뒷부분 통째로 시아버지께 보내드려야겠어요. 그냥 어차피 대화 안 통하고 100명이 말해줘도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모네가 싸대기 발언, 개싸가지 발언 사과하기 전까지 볼 일 없을 것 같고 신랑이 시아버지께도 다시 강력히 말씀드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 이혼하신 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개인적인 여러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중 시댁 문제가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 들으셨을 때 시어머님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까워서 아끼는 며느리 고모가 왜 난리냐고, 옛날에도 자기가 오빠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했다고 할머니도 살살 잘 조종했다고 그러시긴 했어요. 시부모님은 진짜 좋으세요. 연락 강요도 안 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주려고 하시고 저 부담 안 주려고 되게 노력하시고 예뻐해 주세요. 시아버님이 평화주의자시라 저희더러 자꾸 잘 지내라고 하시는데 평소엔 진짜 아가아가 하면서 아껴주시고 모든 의견 존중해 주세요. 다만 이런 일만큼은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랑이 말한다고 하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고모가 집 사줬냐, 가전이라도 하나 해줬냐 하셨는데 짐작하신 대로 일절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결혼한다고 용돈도 따로 챙겨주시고 했는데 고모는 아버님께 축의금이야 하셨겠죠. 그치만 그건 형제간에 주고받는 거니까 나중에 아버님도 그대로 하시겠죠. 축의금도 아버님이 더하면 더하시지 덜 하실 분 아니거든요. 신랑이 진짜 고모댁 사람들 혼자 다 받아치면서 폐류나 취급, 분란 일으키고 일 크게 만드는 놈 취급 당하면서도 저한테 똥물 튀지 않게 하겠다고 끝까지 자기가 지켜준다고 열심히 싸웠는데 시댁에서는 저 일 못하게 하고 처가댁에선 더 일하려는 착하고 깨어있는 남편이에요. 신랑도 댓글 같이 보면서 진짜 혼자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감사하대요. 저도 어린애들 개념 없이 굴 때 똑같이 유치하게 상대하기 싫어서 무시하려 했었는데 오늘은 인스타 DM 보니 참... 잠시나마 그 아이들이 이 글 알아보고 상처받을까봐 댓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하고 내용은 지울까 고민했던 제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젠간 그들도 이 글과 댓글들을 볼 수도 있으니 모두 소중하게 잘 남겨둬야겠어요.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글 쓰면서 정리하니 저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DM에서 막내딸이 말하는 고모부 말씀이 싸대기 맞을 짓 하면 맞고 끝나면 된다니까 욕먹을 짓 했으니 욕 많이 먹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갱생하여 좀 더 성숙한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희 부부도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힘든 상황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공감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 생기면 또 들고 올게요. 덕분에 둘이 위로받고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세요. 댓글입니다. 근데 진지하게 사촌들 어디 모자라요? 20대 아니야? 초딩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네. 대체 뭐가 저렇게 화나서 지들끼리 저러는지 정상이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시고모부 시사촌 남이에요 남. 왜 자꾸 입을 대나. 시아버지 평화주의자는 개뿔. 시아버지도 아래껏 대하는 거지. 어디 시사촌이 설쳐? 개족보야 뭐야. 싸대기를 누가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유치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 화날 때 쿨한 척 하려고 저렇게 눈웃음 이모티콘 하는 거 진짜 오글거리고 유치한데. 아무튼 그 집안은 정상이 없네요. 앞으로는 일절 상종 말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딸 셋도 주제를 넘고 고모부란 인간이 자식보다 어려운 장성에 결혼한 조카에게 할 소리인지. 드세고 무식한 집구석 이참에 안 보면 그만이죠. 어디서 사촌 신우들 주제에 오빠랑 새언니를 가르치려 들어. 쓴이는 시댁에만 잘하면 그만이에요. 신랑이 똥물 안 튀게 하는 건 정말 부럽네요. 저런 못상식한 사람들은 어차피 논리로 못 이깁니다. 그냥 차단 무시가 답이고요. 시아버지가 왜 이혼하셨는지 알겠네요. 물론 할머니도 시아버지도 정상 아닙니다. 시고모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키워준 것도 아닌데 연 끊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으니 아무리 지저대도 무시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글까지 쓰며 파르르 하니까 더 날뛰는 거예요. 추가 글입니다. 글쓴이 남편입니다. 우선 같이 분개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중 통화 녹음 태그 걸어 공개해버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정말 그럴까 고민 중입니다. 고모네 식구들이 이 글을 봤나 보더라고요. 또 셋째 딸이 새벽에 저희 아버지한테 카톡을 했다더군요. 외삼촌, 이야기 들으셨을 때 시어머님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도 아까워서 아끼는 며느리 고모가 왜 난리냐고, 옛날에도 자기가 오빠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했다고 할머니도 살살 잘 조종했다고 그러시긴 했어요. 새언니 이게 할 말인가요? 완전 다 거짓말이잖아요 삼촌. 몇 시간 뒤. 외삼촌, 제가 흥분해서 카톡했어요. 죄송해요. 외삼촌은 잘못도 없는데 저희 엄마는 맨날 큰오빠 작은오빠 걱정하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맨날 억울해서 연락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리 서로 나쁜 얘기하지 말고 멀리서나마 행복하게 빌어주자고 했는데 차단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하다가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외삼촌. 저희는 이제 오빠랑 연락도 안 하겠지만 외삼촌이랑은 계속 보고 지내고 싶어요. 늦은 밤에 연락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거라. 외삼촌한테는 앞으로 이러는 일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 방구 오빠가 또 글을 올린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말은 다 진실이 아니지만 저희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요. 일 키우기 싫어서요. 방실아, 앞으론 카톡 보내지 말아라. 네, 건강하세요. 처음에 일부만 발췌해서 새언니 까는 글부터 시작한 게 어이가 없지만 그건 신혼 초에 할머니와 고모와 다 같이 사셨다는 저희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면 될 것 같고 시댁에서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잔소리 들은 적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이 글을 보내드리며 저거 완전 다 거짓말이잖아요 삼촌. 이거 보고 소름이 돋더군요. 처음에는 행복을 빌어주자고 했는데 차단당했다니. 자기 할 말만 다 퍼붓고 먼저 차단한 걸 잊었나 봅니다.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진짜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박글을 썼어도 벌써 썼을 텐데 다 거짓말이면 갑자기 왜 참을까요? 기분 나쁠 때마다 오빠고 할머니고 쥐잡듯 달려들던 동생들이. 아니 오빠가 그래도 방순이 언니보다 어른인데 그걸 할머니한테 말하면 어떡해. 할머니랑 방순이 언니랑 사이 안 좋아지라는 거야 뭐야. 나는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할머니한테까지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 사건이 커지잖아. 할머니가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거고 그러면 뒷얘기는 뻔한 거 아니야? 가족들끼리 다 싸우길 바라는 거야? 오빠는 할머니도 우리 엄마도 방순이 언니도 단 한 명도 배려하지 못한 거야. 오빠가 아무리 억울했어도 둘이 풀었어야 했던 거야. 방실아 연락 잘했다. 방순이 이거 안 읽더라. 언니한테 좀 전해주고. 나야말로 네가 어떤 애인지 이제야 알았다.
이런 상황에 크크크 붙여가며 대화하는 게 네가 어리다는 증거야. 미안한데 난독증 있니? 고모부 고모까지 함부로 말한 적 없고 난 고모부랑 고모 존경해. 네 얘기를 한 거야 방순아. 그리고 뭘 기다려주고 인사까지 해주길 바래라니? 상황을 이해를 못하나? 결혼식 끝나고 사람들이랑 사진 다 찍고 옷 갈아입자마자 내려가서 할머니부터 찾았다니까? 근데 이미 가셨었다고, 니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누가 누굴 가르쳐? 할머니한테 먼저 인사해야 맞는 거라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드니까 상황을 설명한 거야. 이해를 못해? 다시 말해줄게. 끝나자마자, 옷 갈아입자마자, 내려오자마자 할머니부터 찾았다고. 알겠니? 뭘 기다려주고 인사까지 해주길 바라냐니. 니들이 뭣도 모르고 왜 할머니부터 인사 안 했냐고 따져대니까 하는 말이야. 니들이 그걸 따지려면 얘기를 하고 내려갔어야 따질 자격이라도 있다는 거지. 진짜 니들의 인사를 바란 게 아니라 이해를 제대로 하고 말해라. 그리고 방실아, 할머니한테 전화드린 건 할머니도 결혼식 날 인사에 대해서 방순이처럼 잘못 알고 계실까봐 서운하실까봐 걱정돼서 전화드린 거고, 방순이랑 있었던 일을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희 셋이 시누이 짓 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야. 저기요, 나는 차단했어. 그래서 카톡을 안 읽은 건데? 방실이가 나한테 전하진 않았는데 방실이한테까지 나한테 할 얘기를 전했다고 해서 내가 연락해. 할머니도 다 전달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니? 나이가 있고 우리한테 충고를 하고 싶었으면 나이 카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 이제 그냥 막말할게. 이제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여기저기 민폐 끼치지 말고. 지금 그쪽 하나 때문에 가족들 다 파탄나게 생긴 거 아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간질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쪽한테 우리가 한 말 전한 것 중에 틀린 말 하나라도 있어?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면 됐어. 꼬여가지고는. 내가 좋은 의도로 카톡한 것도 자격지심에 안 좋게 받아들여 놓고선 뭘 이랬다 저랬다 핑계에 기분 나빴다 얘기야. 적당히 좀 해. 왜? 또 할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어린애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지. 지금 나이 많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갑자기 가여운 피해자, 마음 넓은 성인군자 행세를 하니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억울해하는 그들을 위해 모든 대화를 공개하는 게 오빠된 마지막 도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완전 거짓말이라니 진짜 어느 분 말씀처럼 그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맨날 큰오빠 작은오빠 걱정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몇 달 전, 고모,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고 사실 고모랑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오해라고 믿고 싶은 풀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서로 너무 진지한 대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루다 보니 연락이 좀 늦어졌네요. 이해해주세요.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해요. 아무튼 신혼여행 갔을 때 별거 아니지만 고모 드리려고 작은 선물 사왔는데 다음에 기회 봐서 전해드릴게요. 고모도 고모부도 나라가 흉흉한데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건강히 잘 다녀와서 다행이네. 잘 지내고. 고모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언제 한번 고모랑 고모부 시간 편하실 때 알려주세요. 엄청 좋은 건 못해드려도 두 분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서요. 요즘 날도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두 분 편하신 시간에 연락 한번 부탁드려요. 본의 아니게 두 분 마음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고맙다. 시간 될 때 보자. 신혼 재미있게 보내렴. 신행 다녀와서 아무리 갖가지 말들로 마음 상해도 그래도 어른이니까 하는 아내의 권유로 2월 28일 저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 첫째 셋째 카톡과 고모와의 언성 높이는 통화 후에도 몇 달이 지나서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어른이시니까 라는 아내의 부탁으로 7월 17일 저렇게 먼저 죄송하다 연락을 드렸으면 늦게나마 같이 사과하시는 게 어른인 거지 그만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실아, 이 글도 보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알량한 협박질 따위 집어치우고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도 내 가정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지막 경고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충고를 해주시면 본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해. 이게 내가 친척 오빠라서 해주는 마지막 배려야. 한 번만 더 나와 내 아내에게 선을 넘으면 배려는 없어. 저희 집 어른들은 아무도 저희 편이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고모 일가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따끔한 소리 해주시니 나이에 상관없이 여기에 계신 진짜 어른들이 저희 편 되어 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처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가정, 제 아내는 제가 반드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댓글들이 욕이 많더라고요. 아마 제 영상 댓글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조금 순화시켜서 써주세요. 심하면 댓글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글을 대충 봤을 때는 일단 시댁에서 안 좋게 대해도 잘 막아주는 남편 덕에 결혼은 그래도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라면 저렇게 해야죠. 양키 캔들인가 뭔가 불 끄니까 이쁘긴 하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향기는 별로라며 다른 향 사봐야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은 향 없나? 추천 부탁해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